안녕하세요. 현주쌤이 묻고 지인당님께서 읽어주시는 그림책 이야기. 오늘은 에피육 친구 시리즈 마지막 책 이야기인데요. 우리 지인당님 오늘의 책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벌써 친구 시리즈가 마지막 또 시간이 됐어요. 시간은 정말 빠르게 흐르는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점점 회차가 진행이 될수록 뭔가 더 대화가 더 편안해지고 뭔가 더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고 네. 좀 그러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오늘 마지막 책은요. 제가 요 책을 들고 와봤어요. 널 아, 만나 다행이야 라는 아, 책이에요.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사람 대 사람 친구가 아니라, 사람과 반려동물에 대한 에피소드예요. 그래서, 어, 왜 이 친구는 사람이 아니라 반려동물과 친구가 되었을까? 서부터 조금, 잘 살펴보면, 또, 이런 사례도 있지, 이럴 수도 있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 표지에서도 보듯이 어디에서 친구가 반려동물을 데려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여기는 엄마가 아니라 할머니 같은 할머니. 느낌이 들죠. 그래서 네. 이 집은 조금 특별한 가족이겠구나 라는 음,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어요. 보면 여기에 처음에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첫 번째 메시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할머니는 인자했지만 나이가 몹시 많았어요. 둘은 마치 서로 다른 별에서 사는 사람들 같았어요. 라고 해요. 이 집은 아이와 할머니가 같이 살거든요. 엄마, 아빠는 안 살고. 음, 그런데 이 메시지로 보면 그러니까 아이와 할머니가 그렇게 친한 것 같지 않은 뭔가 중간에 벽 같은 게 있는 그런 느낌의 메시지가 담긴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친구는 요렇게 생겼어요. 어, 음, 앞모습이 보이지 않아. 그리고 네. 왠지 뒤에 그림자가 져 있는 게 뭔가 어, 좀 아이가 밝지 않다? 약간 그런 네. 느낌이 들죠. 무거운 느낌. 네네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이 친구는 주말에, 어, 거기를 가는 거예요. 유기견 보호소. 음, 다른 친구들이랑 놀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유기견 보호소를 간대요. 거기 가보면, 아무도 데리러 오지 않는 개들이 갇혀 있어요. 음, 그리고 한 주만 지나면 하늘나라로 떠나는 신새들이었지요. 이런 식의 표현이 있어요. 이 친구 이름은 조지인데요. 조지는 거기 앉아 있으면 마음이 편안했어요. 그 어두침침한 곳에서는 외로운 느낌이 한결 덜했거든요. 이런 표현을 써요. 이 친구는 왜 그럴까? 이런 느낌이 들죠. 그러다가 이 친구가 어느 날은 음, 이 친구를 만나요. 이 친구. 그런데 이 칸이 네. 맨 여기서 보면 이렇게 쭉 있거든요. 음, 칸칸칸칸 이렇게 있는데 맨 음, 안쪽에 있는 칸이에요. 음, 근데 이 칸에는 개들이 별로 없었대요. 계속. 그런데 어느 날 딱 가보니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개가. 그런데 이 개는 여기 앉아 있는 개도 그렇고 이 친구도 그렇고 한참을 하고. 쳐다보았어요. 이렇게. 음, 계속 쳐다보았는데 둘이가 서로가 얘는 뭐지? 응? 느낌이 얘는 뭐지? 나랑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잘 통할 것 같은데? 얘는 뭐지? 왜 이렇게 음침하고 으슥하고 얘는 뭐지? 이 느낌은 뭐지?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조지가 이제 물어봐요.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여기 그 이 강아지들을 돌보는 그 직원한테 관리인한테 물어봐요. 저 마지막에 있는 애 뭐예요? 쟤 데리고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관리인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친구 오늘이 마지막 날이지.
얘기를 해요. 내일이면 이제 그 안락사 처리되는 낙서. 그런 친구예요. 저 친구 제가 데리고 가도 돼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왜 굳이? 쟤 말고도 80마리가 넘는 개가 있어. 예쁘고 귀여운 애들이. 근데 왜 쟤를 데리고 가? 음, 쟤는 다리가 세 개밖에 없어. 어. 그리고 강아지가 그렇게 예쁘지 않아. 그래서 추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지가 싫어요. 저는 맨 끝에 있는 개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관리인 선생님이 말하는데 그러면 저 친구 이름은 제렘인데 어, 일단은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고 오려. 음, 그런데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이 센터는 1시간 뒤면 문을 닫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음. 했더니 이 친구가 보세요. 바람과 같이 쏜살같이 이제 막 달려서 가야 되는 거예요. 할머니를 모셔와야 저 친구를 데리고 갈 거잖아요. 엄청 빨리 막 진짜 바람과 같이 막 달려가는 거예요, 집으로. 근데 여기가 화나잖아요. 뭔가 밝은 기운이 있죠. 갔어요. 그림을 너무 리얼하게 그렸어. 어. 이 친구가 할머니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막 이러는 음,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헐레벌떡 어, 뛰어와서 이제 숨이 안 쉬어지는 거야. 근데 마음은 급하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얘기하는 거예요. 천천히 천천히 진정하렴. 그러니까 이제 제레미가 조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자꾸나. 이건 신중해야 돼. 어. 걔는 크리스마스 날 주고받는 반짝 선물이 아니야. 음, 인생을 함께할 친구란 말이야. 어. 그러니까 조지가 말해요. 하지만 그 개는 내일이면 죽는단 말이에요. 음, 여기에 할머니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어, 할머니는 조지의 가슴에 텅 빈 부분이 있다는 걸 알아차리고는 외투를 걸치면서 말했어요. 앞장서럼. 뒤따라 갈게. 음. 이렇게 해가지고 할머니는 빨리 못 가니까 너부터라도 빨리 가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할머니가 친구로 받아줬어요. 근데 여기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레미 시선에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안에서 제레미도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레미는 바구니 안에서 몸을 웅크린 채 어두워진 하늘을 쳐다보다가 두 눈을 감았어요. 그때 우리 문이 열렸어요. 마지막을 알리는 문 소리였지요. 아침이 아닌데? 아직 마지막 꿈도 못 꿨는데? 제레미는 생각했어요. 눈을 떠보니 아까 자기를 바라보던 동글동글한 사내 아이와 할머니가 서 있었어요. 둘 다 빙그레 웃고 있었지요. 둘은 제레미를 데리고 나갔어요. 하늘나라 계집으로 이어지는 초록 문으로 가는 게 아니었어요. 왼쪽으로 돌아서 사무실로 갔어요. 이 친구는 마지막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문이 열려서 이제 그 초록색 문 쪽으로 가면 하늘나라, 로 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왜지? 초록 문으로 안 가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어, 이 안에 있는 개들은 그런 생각을 하나 봐요. 계속 그런 게 반복되니까. 절로 가면 하늘나라로 가는구나. 이런 걸 생각을 하나 봐요. 음, 보세요. 처음으로 자기한테 파란색 줄이 생겼대요. 어,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 친구는 이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음, 어, 그렇게 해서 첫 장면이 나오죠. 할머니랑 음. 제렘이랑 조지랑 같이 집으로 가요. 맞아. 이렇게.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요. 제레미는 아무도 자기가 동물보호소의 초록물을 지나 천국에 온 게 아닐까 생각했어요. 오래지 않아 제레미는 완전히 새로운 말들을 익혔어요. 푹신한 방석, 저녁밥, 껴안기 같은 말이죠. 조지가 사는 세상에는 들어봤지만 겪어보지 못한 말들로 가득했어요. 따뜻함, 혼자가 아니야 같은 말들이었지. 어, 제레미의 세상도 어, 다른 새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고, 조지도 네. 다른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는 거죠. 조지와 제레미는 그 말들에
딱 하나를 더 보태고 싶어졌어요. 함께 산책하기. 그러려면 다리 하나가 더 필요했어요. 조지 할머니는 이 문제를 해결해 보기로 했어요. 제레미에게 다리를 만들어 주기로 한 거예요. 음. 다리를 의족을 만들어 주기로 했는데 할머니도 손재주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레미가 만들기로 했대요. 풀이랑 이제 신문을 썼는데 음. 신문을 쓰는데 이렇게 종이 반죽을 해가지고 다리를 만들었어요. 어, 그래가지고 산책을 나갔어요. 첫 번째 산책을. 음. 나가가지고 산책을 하는데, 이 친구는 다리가 세 개였잖아요. 네. 처음으로 다리를 들고 쉬를 했대요. 어, 처음으로 다리를 들고 쉬를 했대요. 밤에 돼서 이렇게. 밤에는 밤용, 이제 이렇게 운동할 때 쓰는 의족, 밤에 잠자러 갈 때 쓰는 의족,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할머니도 뭔가 보태고 싶어서 이제 의족을 만들어줬대요. 뭘로 만들어줬냐면 빵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밀가루 반죽으로 해서 구워가지고 빵으로 만들어주니까 그건 별로였대요. 제레미가 자꾸 뜯어먹어서 그거는 쓸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이제 텅 비었던 조지의 가슴 한 구석이 꽉 채워졌어요. 음. 여기에 보면 할머니도, 제레미도, 조지도, 음. 다 같이 어울려서 무언가를 하죠. 음.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아, 오늘은 이런 책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우리가 앞에 봤던 책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패턴의 책이었는데, 이 지인당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음. 이 반려견을 키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지인당님께서 이 책을 또 만났고 음. 선택하신 이유도 더 이렇게 계속 보면서 그게 음. 되게 진하게 느껴졌는데, 어, 그 정말 요즘에 저도 저희 슬기 이름이 슬기니까 슬기를 보면 아 정말 그냥 감각으로 다 느끼는구나. 음. 이게 너무 느껴지거든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죠. 저는 더한 게 뭐냐면, 음. 저는 이제 노견 아이들을 많이 음. 대했던 터라, 이제 나이가 많이 들면 눈이 안 보이고, 음. 귀가 안 들리고 이러는 경우들, 냄새를 못 맡거나, 뭐 이런 장애가 점점점 이렇게 오거든요. 그런데 제일 먼저 오는 장애가 눈인 것 같아, 시력. 음. 시력이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것 같아. 그런데 음. 눈이 안 보이는데요. 기가 막히게 마당을 알아서 나가요. 음. 어, 또 기가 막히게 그 길로 다시 되돌아와서 문 앞에서 문을 열라고 짖어요. 음. 자기가 볼일을 다 봤으니 문을 열렴 음. 하고 이제 음. 짖거든요. 그런 것들이 기가 막혀요. 어떻게 눈이 안 보이는데 저렇게 실수 한 번을 안 하면서 저렇게 다니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봤을 때, 음, 귀가 안 들려도 나름 괜찮아요. 음. 잘 살아요.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면 정말 그것까지는 괜찮거든요. 그런데 강아지들은, 코로, 그러니까 냄새. 음. 후각으로 의사소통을 한다라고 하는 게 맞나 봐요. 음, 후각, 만배 발달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네. 인간보다. 후각의 기능이 떨어지니, 음. 이제는 이별의 시간이 얼마 안 남았구나라는 게 체감이 되더라고요. 아이가 실수도 후각의 많이 기능이 하고.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느낄 수 있죠? 어쨌든, 간식을 내밀어도, 음. 간식 앞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아. 그리고 이 아이가 물 냄새를 맡아서 물 앞에 가서 물을 핥아서 먹거든요. 음. 물그릇이 놓여 있으면 이쯤에 물이 있구나 하고 물 음. 냄새를 맡아서 가서 물을 마셔요. 그런데 후각을 잃으면 물을 못 찾아요. 음. 그러니까 물도 코앞에 대져서 코로 탁 닿아야 그때 물인 줄 물이 알아요. 있구나 알고 먹고 어 음.
간식 같은 것들도 입에다가 탁 이렇게 대줘야 아, 이게 먹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드니, 아, 후각을 잃으니, 아, 이제는 이별의 시간이 얼마 안 남았구나라는 걸 진짜 체감하게 되더라고요. 음, 그런데 그게 저도 처음이었어요. 음. 저도 이제, 어, 눈 시력을 잃고, 청력을 잃는 것까지는 제가 경험을 해봤었거든요. 그 네. 전에 친구들도. 음, 그런데 후각까지 잃어버리고, 이제 치매까지 오는 증상까지는 저도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아,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어쨌든 이 친구들로 인해서 정말 많이 배우거든요. 저는 그랬어요. 내가 나중에 삶의 모습도 이렇겠구나. 저도 이제 나중에 점점점 나이가 들어갈 테니, 그렇죠. 그런 모습이 강아지한테서도 많이 배웠고, 저희 시아버지한테서도 많이 음, 배우지만, 음, 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점점점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음, 뭐, 어쨌든, 그렇게 보냈고, 음, 보냈지만, 음, 친구라고 하는 면에서 봤을 때의 반려, 반려, 반려가 맞죠. 옆에서 계속 그렇죠. 있는 함께. 친구. 음, 음, 저는 이제 또 이제 두 마리가 더 있으니까 그 친구들 보면 그 친구들도 이제 나이가 제법이거든요. 음, 또 그런 것들도 있어요. 선생님 슬기는 이제 소형견이니까 음, 그래도 오래 살아요. 한 20살까지는 살아요. 음, 그런데 이제 대형견 같은 경우는 많이 살아야, 음, 오래 살아야 15살 정도밖에 못 음, 살거든요. 그러니까 음, 대형견의 수명이 더 이제 작아요. 그런데 음, 저희 아이가 벌써 11살이거든. 우리 큰 음, 친구들도. 음, 그래서 이제 많이 있어 봐야 한 4년 정도 있으나 마나 할 텐데, 음, 요번 친구가 너무 많이 아파서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아프지 말고, 그냥 잘 맞아요. 있다가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를 가끔 하게 되네요. 맞아요. 그 경험의 같이 나눈 경험의 음, 시간이 정말 보낼 때 그 아픔의 음, 깊이와 비례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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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다 느끼고 함께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음, 섬세하게. 그죠? 그러니까 그 반려견을 떠나 보낼 때 그 마음은 음. 훨씬 더 클 것 같아요. 이게 몰라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어.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개 한 마리 가지고 맞아요. 사람도 아니고 개 한 마리 가지고 음, 그러냐. 음, 어, 근데 나 또한 그랬거든요. 나 또한 걔한테 막 몇백만 원씩 쓰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병원비로 막 몇백만 원씩 쓰는 것에 대해서 나도 한 20만 원 쓰는 거야 하겠지만 몇백만 원은 나도 못 쓸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을 음, 가졌었거든요. 음, 그런데 그게 내 문제가 되잖아요. 음, 내 문제가 되니 그게 좀 달라지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데리고 있는 개가 진짜 최고로 많이 병원비를 썼을 때가 한 250만 원 정도로 썼거든. 음, 자궁축농증 때문에. 음, 대형견이기도 하고 그래서 견적이 더 나와요, 대형견은. 음, 어, 그래서 한 250만 원짜리를 결제를 하는데 처음에 병원에 데리고 가서 어, 일시불로 167만 원, 난 금액도 기억해. 167만 원을 일시불로 계산을 하고 오라는 거야. 음, 그래, 그러니까 수술은 당장 해야 되는데, 음, 음, 1차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167만 원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167만 원이라는 게, 뭐, 사람으로 치면, 이게 큰 돈일 수도 있고 작은 돈일 수도 있지만, 갑자기 167만 원이 어디서 떨어지냐고. 엄청 큰 돈이죠.
가서 계산을 해고 오라고 하고 당장 수술 안 하면 자궁축농증은 진짜 생명하고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음, 당장 안 하면 수술 안 하면 얘가 죽는데 당장 167만 원을 계산을 해고 오라니까 순간 저도 멈칫하게 되더라고. 아무리 귀하고 소중한 내 반려지만 어, 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했는데 뭐 어쩔 수 없이 뭐 어쩌겠어요. 계산을 하고 왔지. 계산을 하고 수술하고 입원시키고 또 입원하면 또 입원비가 들어요. 입원하면 입원비.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제한 게 이제 한 250만 원 정도가 든 거예요. 음, 왜냐면 한 3일 정도 입원을 했거든요. 음, 그랬는데 그 친구가 요번에 또 수술을 했거든. 눈이 아파서, 음. 눈에 혹이 나서.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맨날 그때도 그랬지만, 야, 너 100살까지 살아야 돼. 이거 드린 돈 다 뽑으려고 하면 너는 일찍 죽으면 절대 안 돼. 막 이러면서 우스갯소리를 했거든. 음. 그런 것처럼 이게 처음에는 반려로 데리고 왔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반려가 아니라 그냥 그죠, 가죠. 응, 누가 얘기하겠지. 이게 뭐 자식이냐 뭐냐. 그런데 음, 내가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내 개아들이다. 내 아, 개딸이다. 아,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되게 나도 좀 민망하고 막 이랬지만 지금은 진짜 그 마음인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새끼라고 할 수는 없어. 왜냐면 내 새끼는 아니니까. 내가 낳진 않아서. 내 새끼는 아니지만 개딸이다라는 말은 선뜻 나오더라고. 그냥 그렇죠. 개는 아닌 거예요. 그냥 개는 맞아요. 아니고, 개는 아니고, 그렇다고 내 아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 개 아들인 거예요. 요번에 맞아요. 보낸 친구가 순놈이어서 개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고, 요번에 수술한 친구가 여자이어서 개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음, 개딸이 맞아요. 어, 맞아요. 그 마음으로. 그래서 음, 이 오늘 책 널 만나 다행이야라는 책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또 이렇게 반려견 아니면 요즘에는 반려가 앞에 붙은 뭐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음, 아무튼 이렇게 그 내가 정말 마음 주고 음, 함께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매개체가 있는 상태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음, 주는지 이 책, 널 만나 다행이야 라는 책을 통해 더 진하게 음. 이렇게 느낄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 에피 6 시리즈, 친구 시리즈, 오늘 마지막 책 이야기였는데요. 널 만나 다행이야. 또, 지금 에피 7은 또 새로운 시리즈 준비하고 계시죠? 네네네. 이제 네, 4월 달에는 또, 네, 어, 지금까지의 느낌과는 좀 더 다른 느낌으로 또 가볼까 네, 해요. 그래서, 네. 이런 분위기를 또 그림책을 가지고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네? 하는 에피소드를 또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에피6 또 시리즈, 친구 시리즈 쭉 네 권의 책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에피7 시리즈 또 어떤 시리즈로 찾아올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여 여세요. 음.